이번 시간에는 11.5절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11.4절까지는 A 퍼즐처럼 혼자 푸는 그런 게임을 대상으로 했는데, 게임 중에는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를 이겨먹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죠. 뭐 바둑, 장기, 체스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11.5절에서 공부하는 이제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인공지능이 상대를 대상으로 게임을 해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구사를 할 건지 지금은 좀 아리송하죠. 자,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틱택토라는 아주 단순한 게임을 가지고 예시를 해봅시다. 틱택토는 이제 이런 게임인데 3x3 보드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이제 X로 표시를 하고 사람은 O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먼저 그 수직 방향 또는 수평 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 그 틱택토 게임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능이 어느 정도만 되면 항상 비기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는 게임이죠. 근데 그 인공지능을 설명을 할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들이 이제 틱택토 게임을 많이 예제로 사용을 하고요. 상태 공간 크기는 9의 팩토리얼이라는 그 11.1절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어떤 예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 깊이가 0이고 뎁스죠. 트리의 뎁스가 0이고 1이고 2이고 3, 4에서 이제 여기는 좀 생략이 됐고 이제 6, 7, 8, 9까지 이렇게 예시가 돼 있어요. 9 이상은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칸이 9개 뿐이니까 9까지 가면 꽉 채우니까 이제 더 이상 둘 데가 없죠. 승패가 결정이 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X 차례라고 우리가 간주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5 차례가 되고 뭐 번갈아 가면서 두는 거죠. X, O, X, 뭐 O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두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X가 먼저 둔다고 그러면 9가지 경우가 있죠. 빈칸이 이제 9개니까. 그리고 이 9개 자식 노드 각각에 대해서 또 8개의 노드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노드에 대해서 이제 8개 노드를, 자식 노드를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5가 두니까, 8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자, 이 상태가 됐다. 6개의 수를 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빈칸이 3개뿐이다.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X가 둘 차례고, 뎁스는 이제 6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둘 차례인데, 가능한 수는 이제 3가지예요.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 노드가 3개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X가 둘 차례예요. 그럼 X 입장에서는 X가 컴퓨터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3개 중에 하나의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고 상대방한테는 치명적인 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지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이 3개의 자식 노드 중에 어떤 거냐 이거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가 어떤 수를 줄 줄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면 4번 여기 이 수를 뒀다고 그랬을 때 상대가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대가 여기다 둘지 여기 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니맥스에서는 상대도
최적의 선택을 한다. 아주 뛰어난 그 게이머다.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해요. 자, 이 가정을 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이 미니맥스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얘가 이제 0이라는 값이라고 그러면, 자, 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또 그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나는 값이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면 당연히 나는 이 가장 큰 값을 보장을 하는 이 4번 자식 노드. 즉, 여기다 둬야 되죠. 여기다 둬야 되죠. 여기다. 그런 그 4번 자식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되죠. 즉, 맥스라는 연산자를 적용을 하는 맥스. 내가 둘 차례는 맥스를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한 수 두고 나면 이제 뎁스가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둘 차례가 돼요. 내 적이 둘 차례가 돼요. 그때는 여기도 맥스를 적용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상대는 맥스지만 나한테는 그 안 좋은 그런 수를 상대가 두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가 하나 더 내려가면 또 내가 둘 차례 되니까 그때는 맥스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맥스, 그 다음 깊이에서는 민, 그 다음 깊이에서는 맥스, 맥스 민을 적용을 하는 이런 전략이 이제 미니맥스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 차례에서 민을 적용하면 상대의 최적의 수는 나에게 최악의 수니까 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승패가 결정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 더 못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단말로드가 되니까 그때는 그 내가 이기면 이제 1이 되는 거고 상대가 이기면 마이너스 1, 비기면 0 이렇게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리를 탐색을 하면서 그 수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 8 상태를 한번 볼까요? 6은 상대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8도 상대가 이겼으니까 마이너스 1. 지금 회색이 그 승패가 결정된 거거든요. 단말로 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2번 같은 경우는 X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1. 여기 그 11번 노드 같은 경우는 비겼죠.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5번 상태에서는 자식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0이죠. 비겼으니까. 근데 그 여기에서는 맥스를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0이 되고 지금 요놈은 5가 이겼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0하고 마이너스 1이 있죠. 근데 지금 2번 노드 같은 경우는 뎁스가 7이고 그 5가 둘 차례고 상대방이니까 이제 민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0, 마이너스 1 중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제 그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맥스 적용하니까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민 적용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지금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0이 되고 여기가 맥스 적용해야 되니까 그냥 1,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민 적용해야 되니까 1, 0이니까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정작 지금 내가 둘 그 차례인 그 1번 같은 경우는 맥스를 적용할 차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니까 0이 되고 0이 된 이제 그 이 4번 노드로 가는 거죠. 4번 노드로 간다는 얘기는 그 빨갛게 표시된 데다 둔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그 알고리즘 형태로 쓰면 그 알고리즘 11-2가 돼요. 그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게임을 수행하는 건데, 자, 스타트 상태가 돼요. 스타트는 얘죠, 얘. 이제 완전히 빈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놈을 이제 스테이트로 놓고, X가 먼저 둔다고 칩시다. 그 X가 컴퓨터라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를 X로 두고요. while true,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if 플레이어가 X면, 컴퓨터가 둘 차례면, 스테이트를 루트 노드로 설정을 하고, 현재 스테이트를 루트 노드로 설정하고, 이제 미니맥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미니맥스 전략을 적용을 해서 최저거수 Q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5가 둘 차례죠. 사람이 둘 차례니까 기다려야 되지. 사람이 어디다 두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위치를 지정을 해야죠. 수를 두면 그 수를 Q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Q가 결정이 됐으니까 무브를 해가지고 현재 스테이트에서 Q 위치에다 두어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트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전환을 하고 스테이트가 승패가 정해진 상태 같으면 이제 승자를 결정해서 그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마치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현재 플레이어가 X면 컴퓨터 둘 차례면 5로 바꾸고 5면 X로 바꾸고, 그러고 이제 그 while loop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미니맥스는 컴퓨터가 둘 차례인 그 5번 행위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코딩을 하면 이제 11-6 그 프로그램이 돼요. 한번 봅시다. n을 3으로 두고 3x3 해석했다는 거예요. 스타트는 그 이 하이픈을 n 제곱번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9개를 하이픈이 가지고 그 9개 셀이 다 비어 있다는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move라는 함수, switch player, print board, get empty, 그 다음에 decide winner, minimax, 그 다음에 틱택토 플레이라는 꽤 많은 함수가 있죠. 그 메인 함수에서는 이 틱택토 플레이라는 함수를 두고 5를 그 주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꼴이 되죠. 사람이. 얘를 호출하면 틱택토 플레이를 호출하면 얘가 보면 중간에 뭐 미니맥스를 호출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미니맥스, 이제 그 인공지능이 둘 차례면 이제 미니맥스를 호출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5를 두고 시작을 하면 스타트 이제 9개가 다 그 하이픈인 빈 상태를 스테이트로 두고 퍼스트 무버를 플레이어로 두고 이제 보드를 그냥 프린트를 하고요. 이제 빈 상태를 프린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죠. 그리고 그 61행에서 78행까지 그 화일 룹을 이렇게 돌아요. 추르면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그 위너가 결정이 되면 브레이크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62번 행에서는 X면, 플레이어가 X면, 인공지능 차례가 둘 차례면 컴퓨터 차례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미니맥스로 호출을 해요. 미니맥스. 그리고 매개 변수로 현재 상태를 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X겠죠. 그리고 뎁스를 0으로 놓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계속 이제 그 하다가 지금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뎁스가 0이 되고 이제 0이 되고 뎁스가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그러면서 그 미니맥스 함수가 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if 플레이어가 오면 사람 차례예요. 사람 차례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x하고 y, 그러니까 가로 방향의 좌표, 세로 방향의 좌표를 주면 지금은 이게 이제 그 길이가 9인
그냥 그 1차원으로 스테이트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그런 표기법의 위치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요 그 67행에 이제 그 포스를 변환을 하고, 지금 여기가 들여쓰기가 좀 틀어졌는데, 책을 편집하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입력한 포스가 그 마이너스면, 사람이 그 마이너스가 아니면, 둔 데다 또 두려고 지금 사람이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컨티뉴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입력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제 두 개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두어서 포스가 결정이 됐건 사람이 두어서 포스가 결정이 됐건 그 현재 스테이트의 포스 위치에 플레이어가 두는 거예요. 둬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무브라는 걸 보면 이 무브가 그 포스라는 위치에다가 그 플레이어 X 아니면 O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산수를 두는 그거예요. 플레이어를 거기다 위치다 두는 거죠. 그걸 해주는 함수고, 그 다음 이제 프린트 보드해 가지고 그 보드를 이제 출력을 하고, 프린트 보드도 한번 볼까요? 프린트 보드는 뭐 그냥 이 9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상태를 2차원으로 바꿔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단지 요거까지 같이 출력을 해주고 있죠. 좌표를 쉽게 알 수 있게 그 012, 그 다음에 그 012, 요것만 지금 같이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프린트 보드라는 이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수를 뒀으니까 decide winn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새로 만들어진 스테이트를 매개 변수로 주고, 승자가 결정된 그런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decide winner를 가보면 이거죠. 세로 방향으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또는 이 대각 방향으로 또는 이 대각 방향으로 8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8가지 경우를 다 나열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해당을 하면 승자가 결정이 됐다고 보고, 그게 이제 5면 리턴 5 해가지고 5가 이겼다고 알려주고, 그게 X면 X를 리턴해서 X가 이겼다고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마이너스인지를, 아니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지금 요 리스트는 if 해가지고 요 리스트는 마이너스가 아닌 놈을 긁어 모으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있는 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empty면 마이너스 있는 놈을 위치를 모아봤더니 그게 empty면 그러면 꽉 찼다는 거죠. 9군데 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 T 해가지고 비김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도 않으면 리턴 N 해가지고 N은 아직 승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표시죠. 그걸 이제 리턴을 하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73행에서 decide winner를 한 다음에 if winner가 OXT면 승자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winner가 T면 비겼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winner를 출력을 하고 그러고 빠져나가죠.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스위치 플레이어 가지고 스위치 플레이어 볼까요? 스위치 플레이어면 현재가 5면 X, X면 5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둘 차례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로 두고, 그러고 이제 이 화일룩으로 가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지금 보면 move switch player print board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사이드 위너도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맥스하고 이 get empty가 남았는데, 미니맥스는 이 틱택토 플레이에서 플레이가 X일 때,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둘 차례일 때 미니맥스로 호출하죠. 그리고 스테이트, 플레이어, 거기를 이제 0번 뎁스로 두고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 스테이트가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놈이라고 하죠. 이놈을 가지고 호출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그게 작동을 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 미니맥스를 호출했다 그러면 아까 그 상태고 플레이어는 X고 뎁스는 이제 제로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디사이드 위너 승패가 결정됐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위너가 X면 그 단말로드죠. 결정이 됐죠. 그러면 1을 리턴을 하고 내가 이겼으니까 1이죠. else if 위너가 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죠. 그리고 위너가 t면 비겼으니까 0을 리턴하죠. 지금 요 34, 39, 즉 35 리턴, 37 리턴, 39 리턴은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6번 상태, 요 회색으로 표현되는 8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런 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요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11 같으면 0, 6 같으면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자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면 이제 41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41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41번 행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41번 행에서 뭘 하냐면 get empty를 호출을 해요. get empty. get empty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빈 곳. 그러니까 0, 3, 5 이걸 모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모으는 거죠. 빈 위치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get empty 한번 볼까요? get empty는 일단 승자가 결정된지 보고요. 정해졌으면 이제 그 빈 걸 리턴을 하면 돼요. empty 없다고 리턴하고 그러지 않으면 empty를 공백으로 두고 이제 그 마이너스를 찾아서 어펜드를 계속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미니맥스로 와서 get empty를 모으고 그 2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상태 같으면 0, 3, 5가 들어가겠죠. 빈 위치가 들어가겠죠. if 뎁스가 나누기 2를 했더니 그 몫이 0이면 즉 짝수 수준이면 컴퓨터 차례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람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를 적용하고 사람 차례에서는 이제 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맥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Vmax를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작은 값으로 두고 그 2에 들어있는 그 빈 위치 각각을 포스라고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빈 곳을 가지고 이제 미니맥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미니맥스. 이 미니맥스라는 함수가 미니맥스를 호출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재기 호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기 호출을 써야 프로그램이 되게 깔끔합니다. 재기 호출을 하는데 다음 상태를 매개 변수를 줘야 되죠. 그래서 현재 상태 스테이트 그다음에 두애들 위치 플레이어를 두고 무브를 해서 다음 상태로 이전을 하고 여기 이제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플레이어 가지고 그 다음 둘 차례로 바꿔주고 뎁스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호출을 하죠. 그럼 얘가
지금 요 상태 같으면 요 세 개의 요놈에 대해서 재기호출하고 요놈에 대해 재기호출하고 요놈에 재기호출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폼을 해가지고 그 세 개에 대해서 재기호출을 하면서 새로운 놈이 Vmax보다 크면 더 큰 놈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놈으로 이제 Vmax를 갱신하는 거죠. 즉, 맨 처음에는 요놈 가지고 재기호출하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와요. 그 다음에 이놈이 마이너스 1이 넘어와요. 그 다음에 이놈이 0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 이제 가장 큰 값이 돼가지고 이 Vmax가 제로가 되고 베스트 포스는 요 위치가 되고 요 위치가 5라는 위치가 되고 이렇게 되죠. 뎁스가 짝수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둘 차례니까 V민을 이제 큰값 100으로 두고 미니맥스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상태, 다음 플레이어 뎁스 하나 증가시키고 한 다음에 이 새로운 V가 V민보다 작으면 그러면 갱신을 하죠. 갱신을 해가지고 가장 작은 놈, 그 다음에 베스트 보스를 리턴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재기함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리커시브 리커시브 펑션, 재기함수를 좀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처음 상태가 이렇게 다 9개가 빈 상태가 되고, 지금 여기를 5로 시작했으니 사람이 먼저 두죠. 그래서 사람이 1, 2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4라는 위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두고요. 그 다음 이제 컴퓨터 차례가 되면 요 미니맥스로 호출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어디를 알아냈냐면 요 0이라는 위치를 알아냈어요. 여기다 뒀어요. 근데 사람이 또 1, 0에다 뒀어요. 그래서 여기다 뒀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두어나가요. 여기 이제 길어져 가지고 이제 생략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하고 컴퓨터 둬보면 이런 순서로 쭉 두게 되고 결국은 비기게 돼요.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이 즉 사람이 돼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컴퓨터가 아주 똑똑해요. 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 치밀한 아주 똑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똑하면 항상 비기게 돼 있고, 여러분 중간에 한번 일부러 한번 좀 안 좋은 데다 두면 컴퓨터가 100점 100승이에요. 자, 11.5.3절은 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어떤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미니맥스는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고, 뭐 3x3인 틱택토야 뭐 별것도 아니지만 이게 보드가 커진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즉, 여기에서 이제 미니맥스를 한번 호출하면 막 1분 또는 굉장히 상태 공간이 큰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뭐 하루, 뭐 며칠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좀 해소를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틱택토에서는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끝까지 다 가가지고 승패가 결정된 상태까지 다 가보죠. 왜냐하면 그 뎁스가 최대로 9까지밖에 안 되니까 끝까지 다 가봐도 이게 이제 컴퓨터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체스나 이런 거 같으면 이제 뎁스가 그 9에서 안 끝나죠. 뭐 20, 막 30, 40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세월이죠. 그러면 끝까지 못 가봐요. 승패가 결정된 상태까지 가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아직 승패가 결정이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멈추고 그 멈춘 상태에다가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승패가 결정되면 당연히 명확하죠. 내가 이기면 플러스 1, 내가 지면 마이너스 1, 비기면 0 이러면 되는데 그 승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휴리스틱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휴리스틱 함수에 틱택토 같은 뭐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S가 이거다 그러면 이 S라는 상태에서 보면 X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런 찬스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이런 찬스가 하나 있어요. 딱 두 가지 찬스가 있어요. 그 다음 상대인 O가 승리할 수 있는 찬스는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인 나가 승리할 경로수는 2개. 그 다음에 상대방인 사람이 승리할 경로수는 1이니까 2에서 1 빼면 1이죠. 1이죠. 이게 크면 클수록 컴퓨터한테 유리하죠. 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그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거기서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휴리스틱 함수를 그냥 리턴을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는 게 있는데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지금 얘가 이제 재기 호출하기 때문에 depth first search를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4라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2를 호출하고 2에서 2를 호출을 해요. 그 다음 2에서 얘를 호출하죠. 근데 얘가 단말로 돼요. 승패 결정된 상태야. 또는 뭐 승패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고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을 해서 5라는 값을 얻었어요. 5라는 값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리턴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 이제 5라는 값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쪽으로 가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던 6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뎁스가 뎁스거든요. 그러니까 5하고 6 중에 맥스를 선택을 하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죠. 6이 되죠. 6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처리가 끝났으니까 하나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6이라고 적어둬요. 현재까지는 6이 가장 좋다 이거죠. 6이 좋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제 가요. 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7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7이라고 기록을 해요.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가 이제 7이고 얘가 이제 현재 6이잖아요. 6이죠. 그러면 지금 이 3이라는 요 노드 같은 경우는 맥스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값이 무엇든 간에 무슨 값이 발생을 하든 간에 7보다는 큰 값이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가 7보다 작은 값이면 얘가 맥스니까 7이 되고 여기가 7보다 큰 9 같은 거 되면 여기 이제 9가 되고 어쨌건 얘는 7보다 큰 값이 된다는 게 확실하죠. 7보다 큰 값이.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이제 민 노드거든요. 민 노드에 6이 있으니까 얘는 7보다 크니까 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노드를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서 값을 결정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르고 여기는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생략을. 이게 이제 그 베타 절단이에요. 베타 절단. 그래서 이쪽을 가서 계산 안 하니까 이제 시간 절약이 되는 거고요. 이제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6이 결정이 되니까 여기 6이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 가고 왼쪽 갔더니 여기가 이제 3이고 2니까 이게 3이고 여기 이제 민 해가지고 또 이제 3이 현재까지 3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려고 그랬더니 오른쪽 가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이제 민 노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무엇가 발생을 하든 간에 이 6이라는 노드 얘는 3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3보다 작은 값. 그리고 얘는 맥스이기 때문에 얘가 3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니까 여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알파 절단이라고 그러는데 알파 절단, 베타 절단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굳이 안 가봐도 되는 데는 계산을 생략함으로써 우리가 시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하는 거,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적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11.5절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한계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휴리스틱 함수하고 알파, 베타 가지치기가 효율을 높여주긴 높여주지만 그러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노드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다한 계산 시간은 여전하다. 예를 들면 휴리스틱 함수 하나를 계산하는데 즉 한 노드를 계산하는데 1밀리초가 걸린다고 그러면 1000분의 1초죠. 그런 노드가 100만 개가 된다고 그러면 16.6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개가 있다고 그러면 16.6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예로 분기계수가 이제 10이고 열수를 내다본다고 그러면 분기계수는 어떤 노드에서 자식이 10개씩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놈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서 이제 10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100억 개 노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16만 6천 분이 걸리고 얘를 이제 일로 환산하면 100일이 걸려요. 100일. 그러니까 거의 3달 넘게 걸린다는 거죠. 한 수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큰 상태 공간을 갖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니맥스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이런 휴리스틱 함수가 없이도 작동하는 어떤 탐색 알고리즘이 없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해가지고 MCTS라고 부르죠. 이거 가지고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자,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